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원궤도면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9번 도면은 좌표를 산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Y54, Y55 그리고 X61, X62 이 부분을 자칫 놓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8 부분을 그냥 호 하나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로섬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데 이 제로섬 남는 부분을 제거시키다가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절삭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경을 써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심코를 열고요. 백플로 탭을 선택하고 백플로 설정에 들어가서 컨트롤 형식은 ISO 밀링을 선택해 주고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반지름 보정 불가능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여기는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GL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퍼센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 프로그램 번호는 시험장에서 어떤 양식으로 하라 하고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G40, G49 그래서 보정 취소를 해주고 G80, EOB 이렇게 사이클 취소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28, G91, Z0.25B 해서 기계원점 복귀를 시키는데요. 이때 자칫해서 이 G91이라는 부분을 G90으로 기록을 해버리게 되면은 절대지령이 되기 때문에 공구를 바닥에 쳐박는 그런 일이 생겨서 실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G91 증분지령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주의하시고요. 자, 처음에 일감은 30mm짜리를 나눠주기 때문에 28mm에 맞춰서 상면에 2mm를 절삭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페이스밀을 불러와야 됩니다. 저는 공구는 엔드밀은 1번, 센터 드릴은 2번, 드릴은 3번, 탭은 4번, 볼엔드밀은 5번, 그리고 페이스밀은 6번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이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러한 공구들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공구 번호가 몇 번인지 이 부분을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했던 공구 번호를 불러오면 안 되고요. 시험장에 세팅되어 있는 공구 번호를 불러와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구 번호를 맞게 불러다가 프로그래밍을 하시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T06, M06 해서 페이스미를 불러오고요. 회전 지시를 합니다. S1200, M0325B 합니다. 그 다음에 G90, G54, G00 해서 X120.Y35.25B 처음에 있는 페이스밀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G43, H06 길이 보정하고요. Z50점, M0825B 공구 불러오면서 절삭류도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Z10.25B 안전 위치에 진입시키고 그리고 G01, Z0점, F325B 절삭 지령을 합니다. 그리고 X-50.25B 자 그래서 페이스 밀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송을 하면서 절삭을 하라는 지령이죠. G49, G00, Z100점, M09 25B, M05 25B, G28, G91, Z0.25B 그리고 M01 25B 이렇게 해서 보정 취소하고 Z100점으로 공구를 이송시키면서 M09 절삭류 꺼주라는 얘기고요.
M05 해서 주축을 정지시키고 G28, G91, Z0점은 기계 원점 복귀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M01, 25B 해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서 일시 정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계에 옵셔널 스위치를 켜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M01 지령을 해주게 되면은 기계가 절삭을 하다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절삭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령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센터 드릴을 불러옵니다. T02, M06, 25B, S1000, M03, 25B, 그리고 G90, G54, G00, X35점, Y35.25B 이쪽으로 공구를 불러오고요. G43, H02 길이 보정한 다음에 Z50점, M08, 25B, Z10점, 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G99 해서 R점 복귀 명령을 사용합니다. G81 드릴 사이클이고요. Z-2점 이거는 Z-3점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R3점, F200, 25B 그리고 두 번째 위치 X35점, Y11점, 25B 이렇게 해서 위치 지정만 해주면 똑같이 가공이 되죠. 그 다음 G80, 25B 사이클 취소하고 G49 보정 취소합니다. 그 다음 G00, Z100점, M09, 25B, 그리고 M05, 25B, G28, G91, Z0점, 25B, M01, 25B 해서 센터 드릴 작업을 마치고요. 다음 세 번째, 드릴 공구를 가져옵니다. D03, M06, 25B, 그리고 S800, M03, 25B, 그 다음 G90, G54, G00, X35점, Y35.25B 해줍니다. 다음에 G43, H03 길이 보정해야죠. Z50점, M08, 25B, Z10점, 25B 안전위치로 진입시킵니다. G99, G83 심공 드릴 사이클이죠. Z-13점 여기 깊이가 10mm이기 때문에 플러스 3mm를 해서 여기까지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3점 복귀점이죠. Q3점 이거는 드릴 작업을 할 때 3mm씩 단위를 증분시키면서 가공을 하라. 다시 말하면 3mm 하고 R점 복귀. 그 다음에는 6mm 하고 R점 복귀. 그 다음에 9mm 하고 R점 복귀. 이런 식으로 3mm씩 증분을 시키면서 가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35점, Y11.25B 자, 두 번째 위치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지정을 따로 해줍니다. Z-33.25B 좀 전에는 막힌 구멍을 가공할 때는 3mm만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요. 관통되는 경우에는 3mm만 추가를 하게 되면 끝부분에 거스러미가 생기고 관통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아예 5mm를 추가해서 마이너스 33점까지 가공을 하게 되면 거스러미 없이 깔끔하게 관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G80, 25B, G49, G00, Z100점, M09, 25B 해주고요. M05, 25B 해서 주축 정지하고 G28, G91, Z0점, 25B, M01, 25B 자 이렇게 해서 드릴 가공까지 합니다. 자 이제는 엔드밀을 불러와서 황삭 가공을 합니다. 황삭 가공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제로섬을 정리하면서 여기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줍니다. T01, M06, 25B, S1000, M03, 25B, G90, G54, G00, X-10점, Y-10점, 25B 해주고요. G43, H01, Z50점, M08, 25B, 그리고 Z10점, 25B. 자, 그리고 가공에 들어갑니다. G01, Z-8점, F200, 25B 해줍니다. 처음에 이 깊이 8mm를
한꺼번에 그냥 가공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엔드밀을 세팅을 할 때 엔드밀을 길게 하지 않고 최대한 짧게 세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떨림도 없고 또 부러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고요. 8mm를 한꺼번에 무난히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치가 X5인데요. 1mm 여유를 남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밀의 중심점은 X-1점이 되겠죠. 그래서 X-1.25b 합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서 Y33.25b 이 지점에서 제로섬을 제거를 시키는데요. 제가 제로섬을 제거시킬 때는 플러스 13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의 경우는 이 끝과 끝의 간격이 2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드밀 10mm 짜리가 이렇게 절삭해 나갈 때 가운데 부분에 제로섬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10mm 부분 이 지점만 한번 이렇게 슬쩍 절삭을 해주면, 다시 말해서 13mm를 더하지 않고 이 위치를 그대로 그냥 절삭을 해주면 무난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럴 때 X 위치는 이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까지 들어와 주면은 5mm만큼 더 절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사 가공을 할 때 훨씬 절삭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만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X8.25b 해주고 처음의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X-1.25b. 자,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4mm이기 때문에 2mm만큼 올라가면 되죠. Y72.25b. 그리고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제로섬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3mm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43 플러스 13 하게 되면 56이 되죠. 그래서 X56.25b 아래로 내려올 때 이러한 모서리에서는 아래로 4mm 내려오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0에서 4mm를 빼면은 66mm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돌출된 부분을 현재 위치가 Y61입니다. 여기에 1mm만큼 여유를 남기고 황사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엔드밀의 중심은 6mm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Y61 플러스 6 해서 67 위치까지 옵니다. 그래서 Y67.25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5mm이기 때문에 1mm만 더 나가면 되죠. X71.25b. 자, 이 아래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코너점은 Y14라는 위치인데 이 부분은 X61 값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9mm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제로섬이나 이런 짜투리가 남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봅니다. 여기에 위치가 Y14인데 1mm만큼 여유를 남기고 엔드밀의 중심을 와야 되기 때문에 Y14-6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래서 Y8점 위치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만큼 들어가면서 절삭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X53 플러스 13 하면 66이 나오죠. 그래서 X66.25b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절삭을 하고 거기에서 아래로 Y-1.27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X-10점, Y-10점 이렇게 해서 점의 위치로 돌아오면서 황삭을 끝냅니다. 다음에 이제 정사 가공을 해줘야 되겠죠. 정사 가공은 바로 이 부분에 접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접선시키는 거는 좌보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 윤곽 가공에서 정삭을 할 때 좌보정하는 거는
제가 기초 과정에서 윤곽 가공 부분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G41, D01, X5점 해서 여기에 접선을 시킨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못딱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쭉 가공이 끝나는 단계에서 마무리할 때 가공을 해주면 편리하고요. 지금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Y 21.25B 해주고요.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02 해주고 X7점 그리고 Y23점 R2점 해줍니다. 직선으로 바꿔서 X8점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언뜻 하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심해서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G01 X8.25B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죠. G03 Y43점 R10.25B 해줍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바꿉니다. G01 X5.25B 그리고 쭉 올라가죠. Y60.25B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G02 X11점 Y66점 R6.25B 해주고 직선으로 바꾸어서 X40점까지 G01 X40.25B 해줍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바꿔서 G02 X43점 Y63점 R3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목각기 되어 있는 부분 원호 가공을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Y54.25B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시계 방향으로 G03 X55점 R6.25B 해준 다음에 직선으로 바꾸어서 1mm만 올라갑니다. G01 Y55.25B 자,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바꾸어서 G02 X61점 Y61점 그리고 R6.25B 자, 여기도 X62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55에서 X55에서 R6만큼 나가기 때문에 X61까지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꼭지점은 62죠. 따라서 1mm가 요 뒤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직선으로 바꿔서 G01 X62.25B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못따기를 하죠. X65점 Y58.25B 자, 그리고 아래로 여기까지 옵니다. Y24.25B 그리고 난 다음에 X61점, Y14점, 자, 이 부분으로 오고요. 그 다음 직선으로 X59점,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G03, X53점, Y8점, R6점, 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직선으로 G01, Y5점, 25B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X11.25B 해주고 X5점 Y11.25B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G03 X-10점 R7.5 25B 해주고요. 다시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이제 Y-10으로 내려오면서 G40 해가지고 좌보정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G01, G40, Y-10.25B 이렇게 해줍니다. 자, 지금 현재 공구의 위치는 여기 -8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공구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G00
Z10.25b 이렇게 해서 공구를 들어 올린 다음에 X35점, Y35.25b 해서 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여기의 깊이는 6mm이기 때문에 G01, Z-6점, F100.25b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좌보정을 해줍니다. G41, D01, 그리고 Y21점에서 이 아래로 좌보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X48.25b,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G03, Y33점, R6.25b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G01, 43.525b.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37점, Y39.5, R6.5, 25b 해주고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Y48점 여기까지 갑니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31점, Y54점, R6.25b 해주고요. G01, X20.25b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G03 이쪽 Y42점, R6.25b 여기까지 왔죠. 다음 G01, X25점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Y27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G03, X31점, 그리고 Y21점, R6.25b 해주고요. G01, X35점 이 위치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좌보정을 취소합니다. G40, Y35.25b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가 이렇게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구를 들어 올리는 게 좋겠죠. G00, Z10.25b 한 다음에 G49, Z100점, M09.25b, M05.25b 이렇게 해주고요. G28, G91, Z0.25b, M01.25b 이렇게 해서 가운데 포켓 가공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합니다. 탭은 4번 공구이기 때문에 T04, M06.25b, S400, M03.25b 해주고요. G90, G54, G00, X35점, Y11.25b 이 탭의 위치로 공구를 보냅니다. G43, H04 길이 보정하고 Z50점, M08.25b, Z10.25b, G99 R점 복귀 명령의 G84 탭 사이클이죠. Z-33점 아까 얘기했듯이 관통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5mm를 추가해서 마이너스 33점을 적용합니다. R5점 F500.25b 여기 이송 F500은 여기에 있는 회전 S400 곱하기 여기에 있는 피치 1.25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탭 가공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회전 곱하기 피치를 해서 여기에 이송을 정해 주어야 된다. 이거를 틀리게 되면 피치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G80.25b, G49, G00, Z100점, M09.25b, M05.25b 그리고 G28, G91, Z0.25b 하고 마지막에는 G8, Y0.25b 기계원점 복귀를 하나 더 해줍니다. M02.25b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다 마무리를 했으면은 제대로 잘 짜여져 있는지 백블로 창을 클릭해서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설정에 들어가서 최소 X는 0, 최소 Y도 0, 최소 Z는 마이너스 28을 주고요. 최대 X 70, 최대 Y 70, 최대 Z 2를 줍니다. 그래서 소재 치수가 70, 70, 30이 되게 해주고 소재 치수를 잠깁니다. 각 공구에 대해 다른 색상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번 공구는 평 엔드밀을 설정해주고 직경은 10mm 설정을 합니다.
이 직경 설정은 여기에서 바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10mm, 10mm 두 군데를 다 바꿔줘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확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면은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클릭해 주고 확인을 한번 해 줍니다. 다음 2번 공구는 센터 드릴을 설정을 해서 3mm 설정하고요. 3번 공구는 드릴을 설정하고 6.8mm 해주고요. 물론 전부 그때마다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이렇게 해줍니다. 4번 공구는 탭인데요. 탭이 없기 때문에 점드릴을 선택해주고 직경은 8mm 설정을 해주고 체인 노드 저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6번 공구는 페이스밀에서 80mm를 설정을 해주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시킵니다. 여기에 있는 센터 드릴이 혹시 시험장에 4mm짜리가 세팅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4mm로 바꿔주시고요. 페이스밀이 시험장에 50mm가 세팅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50m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밀을 50mm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기초 과정에서 페이스밀 부분에서 50mm 이 페이스밀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야 되는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공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상부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정확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Y33 요 부분 이때는 10mm 10mm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33 부분만 이렇게 절삭을 하고요. 가운데는 여기에 있는 센터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정삭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제로섬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가공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가공이 잘 되어 있죠. 자, 이제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단계별로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바꿔 놓고요. 플레이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처음 페이스밀 가공이죠. 다음 센터 드릴 가공이고요. 다음에는 드릴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밀 가공을 합니다. 지금 엔드밀에서 황사 가공을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제로섬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미리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정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켓 가공을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합니다. 자, 여기도 상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혹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도면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서 올바르게 고치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